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5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50일차고요. 의식지도 해설 193페이지예요. 중간에 그래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건강과 평안은 대개 죄책감과 다른 부정성들을 놓아버린 자동적 기결이며 놓아버렸을 때 그 건강과 평안은 뭐예요? 죄책감하고 다른 부정성들을 놓아버렸을 때 자동적인 기결이 건강과 평안이다. 그래서 건강과 평안은 긍정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놓아버린 자동적 기결이다. 그래서 죄책감과 부정성이 있을 때는 건강이 안 좋다. 제가 그 상태예요. 그쵸?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에, 그쵸? 코로나를 불러들였어요. 근데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내려놓고, 또 이제, 음, 뭔가 이렇게 그 시스템에 조건이 있었는 거야. 한 5명 정도가 이제 허용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한 명은 안 되고, 다시 한 명은 이제 입금만 하면 다 이제 되는데, 하여튼 5명 정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신념에 걸려서 한 명은 아니 선생님 말씀은 이유가 있으시죠. 선생님의 의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절대 선생님을 판단 분별하면 엄청 큰 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을 판단 분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큰 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이제 내 신념이 안 맞으면 싫은 거는 있죠. 그렇지만 그 저항을, 싫은 게 저항이잖아요. 저항은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죠. 따르는데, 한 명이 좀 저항감이 있었던 것을 어제 이제 이렇게 아침에 반짝반 끝나고 놓아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릴 때, 어릴 때 있었던 거잖아요. 느낌이 남았는 거예요. 느낌이 에너지잖아요. 느낌이 에너지. 그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 버리지 않았고 엄마가 나를 배신한 적도 없어. 근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근데 내가 느낌이 남아있는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느낌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거 느낌을 해결하지 않고 여기 있지 않아도 이 느낌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할 것이고 그 느낌에 대한 걸 저항을 하면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 놓지 않으면 다음 해까지 이 몸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와도 그거는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나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또 마침 톡이 왔더라고요. 이제 톡이 와서 큰 저항이 세게 올라와서 이제 이랬다면서 죄송하다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내가 차 한잔은 지금 하고 싶으나 지금 코로나라서 만나지 못하니 다음 주에 하자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그냥 참 이렇게 그 에너지가 풀려요. 근데 싹 다 거기서 이제 다 없애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를 저항을 했더니 저항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싫어하면 또 경험하고, 싫어하면 또 경험하고, 이거 원리 잘 이렇게 맨날 들어서 습관적으로 듣고만 있으면 진짜 이거에 대한 거를 경험을 할 때는 내 것으로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져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저항을 놓아버린 자동적 기결이 건강과 평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카르마적 경향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요인으로 카르마적인 경향, 카르마적 전 업으로 인해서 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경향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요인으로 인해 질병과 병약함이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되는 흔치 않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카르마적으로 가져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제가 이제 주제가 배신감이면 그 배신감은 카르마적으로 전 업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안 했었겠죠. 갑자기 툭 생기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생에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업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번에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이 이제 내가 전 업에 갖고 왔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엄청 큰 어마어마하게 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게 배신당하기 싫어. 배신당하기 싫어. 그러니까 계속 배신당하는 경험을 내 안에서 하는 거죠. 나는 배신당하기 싫어를 저항을 했더니 싫어, 싫어 했더니 계속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러셨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를 봤을 때 전혀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전혀 왜 그러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영혼에서 입장에서 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부터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 아기 입장에서의 그 사건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어떤 신념이 생겨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 애기 입장에서 그 느낌을 보라고 전에부터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집에 있으면서 또 간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오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딱 이 영혼은 깐난 응애 하고 나왔어도 나오기 전에도 알았겠죠. 이 집에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대비를 하고 왔어요. 이제 성향을 이제 영혼이 다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오잖아. 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둘째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태어나서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조금 예민하고 약간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서 엄마가 계속 이제 비교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쟤는 그놈 때문에 내가 놀래가지고 맨날 파란 똥을 초록색 똥을 왜 애기들이 놀래면 초록색 똥 싼다고 변을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똥 싸고 잠도 안 자고 밤에 막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너는 너무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맨날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고, 이제 아기 때부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몸에 이제 익숙하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너무 순해서, 근데 원래 속에서 순하지 않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죠. 절대 안 순하다는 걸.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계속 엄마가 세뇌를 시켜서 나는 순한데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절대 제가 순하지 않다는 거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절대 안 순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순하다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너는 너무 순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밖에 동네 이제 아줌마들이 예쁘다고 데리고 간대요. 뭐 예쁘다고 데리고 가면 울지를 않아가지고 얘가 배가 고플 텐데 배가 고파서 울 텐데 울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한참 이따 데리고 놀다가 데리고 온대요. 젖 먹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순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살면서 얼마나 나는 순하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나는 순하구나라는 신념이 생겼을 뿐이지 이 에고 자체는 순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얼마나 분위기 파악을 착 해가지고 벌써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 오빠를 이겨먹으려면 내가 순한 척을 해야 되고 막 이거 벌써 그 어린 아기가 벌써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순하게 이제 그렇게 한 30개월을 지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러다가 이제 30개월을 지나다가 딱 동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엄청 놀란 거죠. 또 무슨 이런 또 경쟁 상대가 또 있어 하면서 완전 그 순간에 엄마랑 아기를 봤을 그 순간이 정말 이 의식 수업을 만나기 전부터 신기하게도 정말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었어요. 그 장면이. 30개월 때 장면이 문득 문득 계속 제가
숙제를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정엄마 살아계실 때 여쭤봤단 말이에요. 엄마, 진호 났을 때 이렇게 조산원에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오른쪽에 이쪽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진짜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어떻게 기억하는데 하고 30개월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세 돌은 안 됐고 두 돌 지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녀딸이 지금 28개월, 뭐 29개월 뭐 요 정도 되는데 저때 기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 영혼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기억을 알고 있는데 의식의 장에 이제 저장은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재 의식에서 꺼내서 쓰기 싫을 때 기억이 없습니다.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더 높으신 분들은 이 가지고 나오기 전에도 다른 몸을 갖고 있을 때도 기억을 하시잖아요. 의식이 높은 상태로 올라가면. 근데 저는 30개월 때가 어쨌든 기억이 났던 거죠.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배신감이 있었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배신하면서 엄마가 날 배신한 것 같은 거야.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아기 수준에서 엄마를 최대한 편안하게 울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고 아기 수준에서 최대한 잘했는데 배신감을 엄청 당했구나라는 여기서 없애버리니까 저 밖에서 보였던 사람이 화가 엄청 났는데 그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인형인 거예요. 그냥 인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아마 보통 이거를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어휴 변덕도 죽을 듯하네 이럴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자기 수준에서.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해 보면 아 여 밑에 근원에서 뿌리를 뽑아 버리면 당연히 이 화분 속에 있는 어떤 나무가 요렇게 자라면서 자랐어요. 근데 얘가 나무가 이게 싫어요. 그러면 뭐예요? 뿌리를 뽑아 버리면 얘가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게 없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거야. 아직 인제 잔뿌리하고 이런 거는 남아 있어서 계속 이쪽에서 '아 그랬었구나.' 그때 정말 화들짝 놀랐던 그 느낌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 느낌이 계속 인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밖에서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인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인다. 그거를 직접 늘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쵸? 근데 직접 해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화났던 게 그냥 똑같은 사람 인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인제 경험을 자꾸 인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것 인제 아주 큰 것을 인제 지금 우리가 인제 2 월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잘 되기 전에 진짜 큰 것을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친구가.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잘해 줬는데 어디 감히 배신한 느낌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가 나를?'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저 친구가 고마운 거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 근원의 이 느낌이 해결이 안 된 걸 해결되도록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왼수가 그쵸? 바뀌는 거예요, 감사한 은인으로. 의식 수업을 들으면 그게 인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저의 저항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그냥 이래서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 느낌이 아주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경험해요. 자 그 느낌이 사라져야 돼요. 에너지가 맥락이 사라져야 되지 머리로 이해한 거로는 절대 맥락이 바뀌는 거와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맥락이 바뀌는 거는. 그 흐름이잖아요. 그거와 머리로 이해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그쵸. 그렇게 인제 계속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 그래서 흔치 않은 사례고 계속되는 내맡김. 계속 내맡김을 해야 돼. 그 느낌을 또 내맡기고 '나는 배신당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또 내맡기고 또 잔뿌리가 또 있어도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또 내맡기고 하루아침에 싹
걷어내는 경우에는 독학이라고 하죠. 스스로 전 업에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스스로 되지만 보통 아직까지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어떤 선생님을 또 만나신 거예요? 저도 궁금한 거 있죠. 어떤 분이시길래 선생님이 그렇게도 막 이렇게 완전 너무 신이 나셨어요. 에너지가 같은 수준에서 막 같은 수준 뭐 더 높고 낮고는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맨날 이제 가르치시다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요새 톡을 이제 무슨 연애하듯이 톡을 왔다 갔다 하신 거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대화가 되는 어떤 그런 분이구나라는 그 선생님의 친구같이 뭐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그런 분이 나타나셨다는 건 너무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강의를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어. 뭐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지나서 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는 거, 그죠? 한 생에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큰 복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만나지 않았어도 그냥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만나는 것이 참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내맡김으로 내면의 존재 수준에서 치유를 불러온다. 내면의 나의 그 근원의 존재 수준에서 치유를 스스로가 불러오는 거죠. 왜? 가려졌던 것을 내맡김으로 사라지니까. 하늘이 있는데 구름이 껴있을 때 구름이 있잖아요. 영주님 왜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대충대충 듣다가 엄청 몰입을, 뭔가 달라질 기미가 생긴 거야. 뭔가, 네, 잘 되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내면의 존재 상태, 내면의 존재 수준은 하늘이라고 본다면 하늘 아래 구름이 막 끼어 있는 거예요. 뭉게 구름도 꼈다가 막,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소리가 막 나.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완전히 하늘이 온통 다 진짜 푸른 하늘색이 아니라 하늘색 더 이상으로 가면 색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맑고 뭔가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올 때는 완전 회색빛으로 막 했을 때는 하늘이 회색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회색인 것 같아서 그냥 하늘이 회색인 것 같다라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구름. 그렇잖아요. 먹구름으로 싹 뒤집혀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게 내가 저항하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구름을 걷어내면 하늘은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안의 존재 수준에서 그냥 치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치유를 불러온다. 그래서 어, 몸은 캑캑거리고 막 그래도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컨디션이 되게 막 좋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치유를 불러오는 거 금방 나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제약으로 고통받는 듯 보이고, 그렇죠? 제약으로 고통받는 듯 보이고 다른 이들의 눈에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또 내면에서 뭔가 치유가 되고 있는 의식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치유가 내면에서 이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치유가 빨리 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죠. 더 빨리 될 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준에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평화로우며 다른 이들을 보양시키는 내면의 평안을 방출한다. 다른 이들을 보양시키도록 내면의 평안을 방출한다. 계속 내면의 존재에서 치유가 계속 끊임없이 치유가 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치유가 되시면서 많은 사람들 지금 2,000명, 3,000명 정도 가까이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들 이미 치유해서 요 정도는 나았어 하고 괜찮아졌어 해서 각자 자기 일로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되나요? 그럴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네, 보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어, 평안을 방출한다. 그러한 개인들은 아주 깊은 내막김, 이렇게 선생님 같이 우리는 이제 작은 치유가 되면서 작은 깨달음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선생님을 판단 분별하면 절대 본인이 손해라는 거. 내가 에고가 참나를 판단 분별한다. 절대 내 에고가 그럼 내가 참나를 판단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하죠, 에고가. 예, 많이 해요, 보면. 근데 그게, 어, 참,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막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아주 깊은 내막김을 통해 자기 연민과 죄책감, 삶의 상황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렸다. 아주 깊은 내막김을 통해서 자기 연민, 죄책감, 삶의 상황에 삶의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죠. 놓아버리고 자신의 병이 개인적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관점을 초월했고, 병이 개인적인 그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월했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고인이 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현상의 잘 알려진 최근의 사례에 속한다. 그는 자신의 계속되는 파킨스 병에 대해 접근할 때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떠맡는 혹은 다른 이들의 괴로움과 함께하는 영적 기회로 접근했다.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접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맡김의 이 과정은 사람을 의식지도 꼭대기까지 이르는 내내 데려간다. 그러니까 내맡김을 계속 끊임없이 과정을 하면 의식지도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놓아버렸다. 선생님도 계속, 부처님도 그렇고, 나도 계속 놓아버렸어. 집에서 내가 노는 것 같지? 나는 으,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계속 놓아버림을 해. 나는 혼자 있어도 계속 바빠. 엄청 바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눈도 바빠. 와서 같이 공부하시겠다고 눈이 초롱초롱하면 다 일일이 또 쳐다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눈도 바쁘고 집에 혼자 계실 때도 바쁘고 가정생활을 또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가정생활을 하시는데도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또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가정이 없는 혼자 계신 분도 아니고 충분히 가정생활도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바쁘신 거예요. 놓아버림도 하시랴. 엄청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계속 했는 거야. 나도 그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놓아버림을 하시고 부처님도 그러셨고 계속 우리도 또한 그 길을 의식이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는 내가 그냥 그 느낌 저항해서 고통을 계속 이걸 고통을 하기 싫은 거예요. 처음에 하기 싫은데 자꾸 또 해야죠. 하기 싫은데 자존심에 걸려 있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에 걸려 있으면 170 온 거예요. 190인 거예요. 200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냥 맞아.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하셨지? 예, 하고 놓아버리고, 느낌 또 찾아서 놓아버리고, 그 느낌, 애가 놀랬었던 그 느낌 하나, 그 느낌을 또 놓아버리고, 끊임없이 놓아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든 뭐하든 걸리든 엄청난 큰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참,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서 이런 일 있으면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왼수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죠. 네, 그래서
꼭대기까지 이르는 내내 데려간다. 처음에 나는 몸이다라는 동의시가 있다. 내면의 자각이 계속되면서 내면의 자각이 있어야지 생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면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의식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습관적으로. 한 3년은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습관이 좀 바뀌려면 제가 어제도 또 봤잖아요. 어제 놀래서 넋 놓고 자다 놀랬는데 전화 받자마자 그냥 튀어나오는데 제가 습관이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습관이 돼 놓으니까 진짜 뭔가 이렇게 정해 놓지 않은 다음에는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 가지고 어떻게 총알같이 튀어나오는지 신호도 안 걸리고 신호까지 막 촥 그냥 로켓 그냥 쫙 발사하듯이 뛰어나왔어요. 신호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걸려 버리면 쪼끔 더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금방 날라오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이런 무의식에서 3년 지나야 되는데 3년 지나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벌써 엄마한테 3살 이전에 세팅이 돼서 그 오래된 지금 여기 리안이가 있나요? 리안이만 아직 몇 개월 안 됐고요.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30 대가 다 넘었죠. 네. 30년 동안의 무의식에 되어 있는 거. 30 년보다 40 년이 더 오래된 무의식 속에 습관이 있고 40 년보다 50 년, 50 년보단 60 년. 그죠? 60년 돼서 이 어떤 습관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내가 믿고 있던 거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 어제 제가 그 질의응답을 듣는데 이야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참 이 수업을 10년 넘게 들으셨죠. 맞아요. 이게 10년 넘게 들으시더니 7 학년 아니신가요? 7 학년이신데 내가 그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70 되셔 가지고 내면에 "내가 이렇게 있더라."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70세 이런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내가 비난받을까 봐 그랬는데 "내가 비난하더라." 하시는데 '야 이 집안에 될 집안이네.' 하면서 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건 대단하신 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60대 70대 80대 돼서 인정하는 게 인정하면서 이거를 진짜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60년 동안 계속했으면 그게 어떻게 확고하게 '내가 믿는 게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60년 동안 완전 확고해지면 이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대단하고 선생님도 대단하시고. 그쵸? 그냥 딴 데 가서 무슨 종교에 가서 그랬었더라면 뭐 그렇게까지 그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여튼 신기하고 참 신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이 내면의 자각이 계속되면서 '나는 몸이 아니라 몸을 경험하는 마음이다.' 앞전에도 이런 글이 있었죠. '몸을 경험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경험하는 거죠. 이 뜻 이해하시죠? 나는 몸이 아니라 몸을 그냥 경험하고 있는 마음일 뿐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이 몸을 선택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네.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잘 보시면 처음에 이게 헷갈리는데 일단 외우세요. 몸이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안 돼요, 처음에 들으면. 그래서 "뭐라고? 몸이 내가 아니라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진짜는 의식이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뭐라고? 의식이야." 그럼 외우게 시켜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 나는 의식입니다. 나는 의식입니다." 처음엔 그냥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 경험했는 거와 이걸 자꾸 진짜 접목을 시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만 진짜 경험을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해하는 거는 아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몰라도 어쨌든 이해는 하고 그다음 단계로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참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어, 몸을 경험하는 마음이다가 상당히 명백해진다.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더 많은 느낌, 생각, 패턴, 신념 체계들이 내맡겨지면서 생각 패턴, 신념 체계들이 내맡겨지면서 결국에는 다음에 알미 온다. 다음에 알. 나는 마음도 아니다. 나는 마음,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것이다. 나는 의식 자체이다. 선생님이 늘 말씀해 주셨던 나는 의식 자체이다가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은 늘 딱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우리는 의식입니다를 각성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네, 음소거 해주시고